상대방에게 부담스럽거나 거절당할 위험 없이 호감을 표현하는 30가지 방법.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모든 행동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칭찬을 잘못하면 답잡이 모든 게 어색해집니다. 바로 이런 혼란 때문에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 스트레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담스럽거나 지나치게 적극적이거나 절박해 보이지 않으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30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절에 주목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이 가장 중요한데 호감이 부담으로 변하기 전에 멈추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팁, 눈을 마주치고 바로 시선을 돌리세요.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봤을 때 너무 오래 쳐다보는 건 아닌지 걱정해 본 적 있나요? 그런 걱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치밀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눈을 마주치는 것을 아예 피하거나 너무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살짝 눈길을 주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다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선 전환이 중요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관심을 유발하지만 시선이 끊어지면 긴장감이 완화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을 알아챘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다시 시선을 들리거나 미소를 짓거나 당신을 마주할 작은 이유를 계속 찾는다면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시선을 피하고 거리를 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상대방이 선택한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떤 칭찬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어떤 칭찬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이는 대개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은 너무 직접적이고 성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택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취향, 노력, 그리고 개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 색깔 정말 잘 어울리네요. 또는 음악 고르는 솜씨가 좋으시네요. 와 같이 말해보세요. 마치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말과는 얼마나 다른지 느껴보세요.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표정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력이 평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눈을 반짝이면 그 반응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거나 선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화를 계속 이어가세요. 만약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만 하고 돌아선다면 그 짧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세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부드럽게 사용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름은 주변 소음을 뚫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나 과장된 표현, 강렬함 없이도 관심을 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이름을 너무 자주 부르면 마치 영업기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문장 안에서 한번 가볍게 불러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야. 정말 재밌네요, 조던. 자연스럽게 들려야 하고 연습한 티가 나서는 것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종종 사람의 이름을 주의 집중 신호라고 설명하는데 플러팅에서는 주의 집중이 핵심입니다. 목표는 친밀감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세가 부드러워지거나 더 활기찬 반응을 보인다면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어색하게 들리기보다는 따뜻하게 들린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진정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부담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매력이 더 잘 발휘된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네 번째 팁. 면접 같은 질문은 하지 마세요. 혹시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아서 마치 부직 면접처럼 느껴졌던 적 있으시나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죠. 사람들은 긴장해서 질문을 쏟아내지만 상대방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대신 마치 시험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적인 깊이가 있는 질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대신 일주일 중 어떤 시간이 진정으로 당신의 시간처럼 느껴지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디 출신이세요? 대신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중 어떤 점이 아직도 보양처럼 느껴지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고백을 강요하지 않고도 자신을 드러낼 여지를 줍니다. 또한 당신도 진솔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만약 상대방이 짧게 대답한다면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당신도 조금씩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플러팅은 마치 리듬을 타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지 신문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5번째 팁. 상대방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세요. 아무도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때 내벽이 더 빨리 커진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이건 가장 과소평가된 플러팅 기술 중 하나예요. 상대방에게 대답하거나 웃거나 머물거나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면 분위기가 바뀌죠. 압박감은 장난스러움을 없애버려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세요. 바쁘시면 괜찮아요. 또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동의에 기반한 소통에서 거절할 자유는 관심이 의무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방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긴장을 풀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어떤 재치 있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매력을 달싸네요. 6번째 팁.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부분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습관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항상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하거나 의미 있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조용해지거나 그룹의 모든 사람을 계려하는 습관 같은 거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부드러운 플러팅이 효과를 발휘해요.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흔치 않은 모습이죠.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당신은 분위기 변화를 정말 잘 알아차리네요. 와, 같은 칭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을 볼 줄 아네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아첨이 아닌 정확한 인정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관찰이 진실되고 구체적이며 지나치게 강렬하지 않다면 놀랍도록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동한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바로 또 다른 칭찬을 덧붙이지 마세요. 첫 번째 칭찬이 충분히 전달될 시간을 주세요. 7번째 요점은 상대방의 에너지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이 아닌 상대방의 에너지에 맞춰야 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반응하기 시작한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플러팅이 위험해집니다. 당신의 상상은 상대방이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의 실제 몸짓은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잘 살피세요. 상대방이 짧게 대답하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미소를 지으면서 뒤로 물러서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가볍게 농담을 덧내면 갑자기 깊은 감정을 고백하지 마세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미 형성된 감정적 분위기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이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라는 뜻이죠. 서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을 때 매력은 더욱 커집니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준다고 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분위기를 잘 읽을 줄 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8번째 요점은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만 가볍게 놀리는 겁니다. 누군가 가볍게 놀리면서 플러팅하려다가 오히려 무례하게 들리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기 전에 가볍게 놀리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장난스러운 놀림은 상대방이 이미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없다면 미소를 띤 비판처럼 들릴 수 있죠. 가볍고 누이하게 하세요. 상대방의 불안감이 아니라 취향을 놀리세요. 지금 티자의 파인애플 토핑을 정말 진심으로 옹호하고 있네요. 이런 식이죠. 하지만 외모, 지능, 소득, 배경, 사회성 부족 등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가볍게 놀리면 상대방이 반격할 기회를 줘야지 강화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웃으면서 함께 받아치면 서로 장난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용해지면 즉시 수위를 낮추세요. 능숙한 플러팅은 농담보다 감정을 더 잘 지켜줍니다. 9번째 팁, 침묵을 활용하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잠깐의 침묵이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을 내우려고 서두릅니다. 너무 빨리 말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뜬금없는 농담을 던져서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침묵은 좋은 의미의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죠. 대화에서 침묵은 불안감이 없을 때 편안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재밌거나 흥미로운 말을 했을 때 대답하기 전에 잠시 미소를 지어보세요. 입보다 얼굴 표정이 먼저 반응하도록 하세요. 그 짧은 침묵은 급한 대답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소관심을 보인다면 그 침묵은 함께 나누는 침묵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시선을 돌린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팁, 명확한 핵심만 담은 메시지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면서 너무 적극적인 것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 안전한 플러팅 문자는 길거나 모호하거나 감정적으로 무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답장할 수 있는 핵심만 담으면 됩니다. 노래, 밈, 장소, 혹은 상대방과 실제로 연결되는 사소한 순간을 언급하며 이거 보니까 네 생각이 났어 라고 말해보세요. 아니면 그 영화에 대해 네 말이 맞았어. 너무 정확해서 짜증날 정도였어. 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메시지는 장난스럽지만 고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감정적인 가벼움입니다. 좋은 플러팅 문자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며 서성거리지 않죠. 상대방이 활기차게 답장하면 계속 대화를 이어가세요. 만약 답장이 없다면 불안감을 담은 문자를 계속 보내며 침묵을 깨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11번째 팁, 상대방이 당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갑자기 더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기억은 감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프레젠테이션은 어땠어? 여동생은 방문했어? 새 카페에 간다고 했었는데 괜찮았어? 이런 말들은 당신의 이야기가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플러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착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소한 디테일 하나라도 기억하는 것은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상대방이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지나치게 분석적인 태도는 분물입니다. 12번째 팁, 가벼운 도전을 제안해보세요. 상대방이 소소한 경쟁을 즐기는 편인가요? 가벼운 도전은 억지로 로맨스를 만들지 않고도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서로 긴장감을 해소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커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확고해 보이는데 아직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네요. 또는 퀴즈 실력이 과할 정도로 자신감 넘쳐 보이네요. 와 같이 말이죠. 중요한 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게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저를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대신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상대방이 당신의 제안에 반응한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효과가 없을 때 굳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세련된 접근 방식입니다. 13번째 요점. 소통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서되 존중할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두세요. 누군가 너무 빨리,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었다면 마음보다 몸이 먼저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개인적인 공간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관심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 중 하나입니다. 친밀감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상대방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당신 쪽으로 각도를 돌리거나 당신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거나 탈장을 뛰거나 출구를 찾는다면 즉시 공간을 비켜주세요. 이러한 행동 또한 일종의 호감 표현입니다. 나는 호감을 느끼지만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지는 자신감이 불쾌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14번째 요점. 마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미소 지으세요. 상대방의 승인을 구하는 듯한 미소는 금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할 때 당신의 미소는 변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친근해 보이려고 너무 과하게, 너무 오래, 또는 너무 자주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안심을 구하는 미소는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미소는 작고 자연스러우며 적절한 타이밍에 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치 있는 말을 했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또는 작은 농담을 주고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세요. 얼굴 표정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미소는 입뿐만 아니라 눈 주변 근육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짓는 미소와 진정한 즐거움은 느낌이 다릅니다. 마치 상대방을 상품처럼 활짝 웃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감정을 느끼는 타입이라면 순간이라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 부분은 자신감을 잃지 않고 플러팅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입니다. 15번째 팁. 대담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보여주세요. 자신감을 증명하기 위해 과감한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따뜻함이 얻는 대담함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도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함이 대담함을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근함, 호기심, 그리고 작은 신호들로 시작하세요. 상대방도 같은 에너지로 반응한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도 좋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아무 맥락 없이 던지는 말보다 서로 10분 동안 웃음을 주고받은 후에 하는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솔직함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함이 닿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감정적 맥락을 쌓아두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같은 호감을 보이지 않더라도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요점입니다. 상대방이 표적이 아닌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세요. 아무에게나 향할 수 있는 듯한 관심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종류의 플러팅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형식적으로는 칭찬이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죠. 상대방이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내력에 관심을 연결시키세요. 당신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설명을 차분하게 잘하시는군요. 실제보다 훨씬 재밌으세요. 이런 말들은 관찰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표적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결과를 기대한다는 느낌을 주고 선택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알아봐 준다는 느낌을 줍니다. 외모 외에 진심으로 좋아하는 점을 떠올릴 수 없다면 속도를 늦추세요. 진심을 담아 관심을 표현하면 플러팅 실력이 더 좋아질 거예요. 17번째 팁. 상대방이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언급했다가 재빨리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놓치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서두르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칭찬받는 것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잠깐, 그거 어떻게 배웠어요? 그거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경쟁하려는 기색 없이 경청하세요. 능력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편안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감탄하는 척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땅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변하거나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편안해 보인다면 당신의 플러팅은 갈망이 아닌 관대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18번째 팁. 둘만의 농담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누군가와 작은 농담 하나로 둘만의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이유로 둘만의 농담이 강력한 거예요. 소속감을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두 사람 모두 그 추억을 인지하고 즐길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도 당신의 날씨 예측 실력을 잊지 못하겠어요. 또는 이건 마치 당신의 엉망진창 주차이론의 또 다른 에피소드 같네요. 핵심은 친밀감을 억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금방 웃으면 더 크게 웃어주고 당황한 기색이면 가볍게 설명하고 화제를 돌리세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상대를 벌주지 마세요. 둘만 아는 농담은 마치 공유된 이야기처럼 느껴져야지 실패한 시험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19번째 팁. 조금씩 직접적으로 다가가세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관심을 숨기려고 애써본 적 있나요? 그건 정반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호감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작은 직접성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즐거워요. 또는 당신은 참 호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은 분명하지만 대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이는 애매모호함이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관심이 있다면
당신의 솔직함은 그들이 관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들은 그저 미소 짓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 궁지에 몰아넣지 않고도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20번째 요점. 상대방의 발걸음, 어깨, 그리고 타이밍을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말과 몸짓이 다른가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도 예의를 지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말뿐 아니라 전체적인 신호를 파악해야 합니다. 발끝이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어깨를 펴고 있거나 자리를 끄는 것을 미루거나 빠르게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주위를 둘러보거나 상체를 돌리거나 휴대폰을 단복해서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지 않는 대답을 한다면 물러서라는 신호입니다. 몸짓 언어가 마법의 암호는 아니지만 여러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의를 차리는데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무뚝뚝하게 거절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이 식어가는 것을 일찍 알아챌 수 있다면 굳이 큰 소리로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기 전에 우아하게 자리를 뜰 수 있습니다. 21번째 요점. 상대방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 방식을 좋아할 때 매력이 짙어지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외적인 칭찬은 설렘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공감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또는 정말 예상치 못한 해석이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요청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겉모습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와 소통하게 되므로 대화가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인지적 친밀감은 종종 로맨틱한 친밀감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이 당신과 공유되는 것을 환영받는다고 느끼면 꾸며내는 듯한 행동을 줄이고 더욱 진솔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감은 바로 이 진솔함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아직 표현하지 않은 깊이 있는 대화를 억지로 이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22번째 요점. 모든 순간을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누군가가 너무 끊임없이 플러팅을 해서 오히려 특별함이 사라진 것을 본 적 있나요? 모든 말에 윙크가 담겨 있으면 상대방은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있을 틈이 없죠. 가장 효과적인 플러팅은 대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장난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평범한 대화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대조 덕분에 꾸밈 없는 자연스러운 순간들이 더욱 돋보입니다. 완벽한 대사를 찾느라 애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평범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상대방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웃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매 순간 로맨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23번째 팁. 부담 없이 데이트 신청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게 마치 모든 게 하나의 대답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부담감을 줄이려면 구체적이면서도 편안하고 거절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안해보세요. 예를 들어 목요일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또는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에 커피 한 잔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와 같이 말이죠. 어떤 표현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말하면서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라는 개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처럼 모호한 감정적 압박을 가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상대방에게 여직을 주세요. 상대방이 승낙하면 좋고 망설인다면 그들의 관심을 억지로 뺏으려 하지 마세요. 24번째 요점. 답장이 늦다고 해서 상대방을 벌주지 마세요. 누군가 몇 시간씩 답장을 안 해준다고 자신감이 무너진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순간에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무시당했다는 농담을 던지고 결국에는 관심 없는 척 차가운 댓글을 남기죠. 그러지 마세요. 답장이 늦다고 항상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반응이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도 있고 기분도 좋고 가족도 있고 불안도 있고 당신의 바람과는 별개로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한 번만 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에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만약 따뜻한 답장이 온다면 계속 연락하세요. 만약 반복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패턴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에게서 명확한 답변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25번째 요점. 유머는 불안감이 아닌 자신감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자학적인 농담을 하고 상대방이 안심시켜주길 바란 적이 있나요? 약간의 겸손은 매력적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상대방을 돌봐줘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대신 관계를 열어주는 유머를 사용하세요. 어떤 상황, 사소한 습관, 혹은 함께 겪는 불편함을 웃음거리로 삼아보세요. 방금 자신 있게 길을 잘못 들었으니 분명히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처럼 가벼운 유머가 좋습니다. 하지만 난 완전 루저야 라고 말하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꼴이 됩니다. 유머를 통해 당신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아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진정한 플러팅은 성공적입니다. 제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줘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상대방이 함께 웃어준다면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너무 심하게 비웃으면 감정적인 부담만 가중됩니다. 26번째 요점.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관심을 표현하세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말에 동의하게 되나요? 순간적으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매력은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거울 속에 자신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상대방과 소통하세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지만 정중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게요. 이렇게요. 바로 여기에 개성이 있고 재치가 있습니다. 상대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호감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건강한 플러팅에는 소신이 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자신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고 관심을 보이면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단순히 선택받기 위해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7번째 팁. 상대방이 노력할 때 알아차리세요. 더 큰 신호를 기다리느라 상대방의 작은 노력을 놓친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종종 조용히 플러팅을 합니다. 밈을 보내거나 굳이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하거나 단체 대화가 끝난 후에도 잠시 머무릅니다. 이러한 노력에 부드럽게 반응하세요. 미소를 짓고 활기차게 대답하고 따뜻함을 되돌려주세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라고 말하면 LOL만 답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유머 감각을 너무 잘 아는군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발전할 여지가 생깁니다. 라는 관계는 두 사람 모두 확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확신은 보통 몇 번의 안전한 대화 후에 생깁니다. 장음호감 표현에 주목하세요. 발전시키고 싶은 관계에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28번째 요점. 공공장소에서는 칭찬을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플러팅의 종류가 달라질까요? 물론입니다. 데이트에서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칭찬도 직장 동료, 친구 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칭찬이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가볍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칭찬을 하세요. 유머 감각, 취향, 기술 또는 활력을 칭찬하세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는 상대방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세요. 특히 직장, 공통 친구 그룹 또는 상대방이 쉽게 자리를 뜰 수 없는 곳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상황을 존중하면 당신의 관심이 더욱 성숙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단지 하고 싶은 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29번째 요점. 거절을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거절에 나쁘게 반응해서 좋은 인상을 망치는 삶을 본 적 있나요? 바로 이 순간이 인격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희망에 차 있을 때는 누구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원하는 대답이 아니더라도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간단하게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삐치거나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대답을 누그러뜨릴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논쟁하는 것보다 훨씬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솔직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거절은 아프지만 잘 대처하면 고통을 자존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 요점은 더 이상 애쓰지 말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에너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처음부터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밀어붙이거나 연기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이 줄어들거나 몸짓이 바뀌거나 따뜻함이 사라진다면 정중하게 관계를 끝내세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플러팅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욕구만큼이나 그들의 편안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